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본격 시사 클래스. 오창익의 뉴스 공감을 듣고 계십니다.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뉴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 출석 현하고요. 오늘은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고 합니다. 관련한 소식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황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1월 10일 화요일이었죠.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석할 때 그 현장에 같이 계셨죠? 네, 갔었습니다. 네. 왜 가셨어요? 저만 간 건 아니고 이제 서로 민주당 의원들끼리 뭐 미리 연락해서 이렇게 같이 가자 상의한 적도 없는데 이심전심. 네. 예, 개별적으로들 이렇게 여러 분이 오셨더라고요. 한 40여 분 오신 것 같은데 아마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은데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 우리가 항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또 검찰의 선포, 이제 표적 수사, 보복 수사에 대해서 분노를 표시해야 되지 않느냐.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고, 저도 이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이 법기술을 활용해서 법기술자들이 법치주의로 포장을 해가지고 법치주의를 빙자해서 사실상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그 야당을 분열시켜서 궁극적으로 야당을 파괴시키려는 그러한 이제 정치 수사에 대해서 이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항의하고 분노하는 표시해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갔었던 것이고요. 네. 현재 이제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는 이번에는 성남 FC 건이었지만 뭐 대장동도 그렇고 뭐 변호사비 대납 사건도 그렇고 이게 뭐 수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언론에 뭘 흘려가지고 이재명 대표에게 무슨 엄청난 부패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그 여론을 조작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데 대해서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검찰권을 남용하는 것이고 검찰 독재를 윤석열 대통령 검찰을 활용해서 검찰 독재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에 대한 항의의 의사표시로 같이 간 겁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가 많이 나왔던 얘기죠. 대선 국면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어떤 기자가 질문하니까 그거 아니고 검찰 리스크다. 뭐 이렇게 용어 수정을 했는데 일종의 프레임 전환 같아 보이는데요. 황 의원님도 여기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이제 국민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네. 마치 당당하면 조사받고 죄가 없으면 풀려날 것 아니냐 이렇게 그 오해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뭐 당당히 조사받으러 가서 떳떳하면 그래도 되는 거 아니냐? 네. 떳떳하면 뭐 조사받고 나오면 될 거 아니냐 그러지만은 그것은 이제 검찰을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드리고 검찰은 이미 이 프레임을 짜놓죠. 그리고 결론도 정해놓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하든 그와 관계없이 검찰은 자신들이 그려놓은 그림, 짜놓은 틀에 맞는 얘기만 취사 선택해서 거기다 갖다 붙이고 그에 안 맞는 얘기들은 다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황 의원님 말씀은 검찰이 형사소송의 원칙인 무죄 추정 원칙이 아니라 유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검찰이 특히 특수부나 공안부 쪽에서 하는 수사는 유죄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정해놓고 이건 무조건 기소를 한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다 수사권 기소권 다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켜야 된다는 논리적인 근거가 되는 것인데 검찰은 기소라는 목표를 이미 정해놓습니다. 특수부나 공안부에서 하는 수사는 거의 100% 그러니까 특수부 공안부에서 요란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수사를 벌여놓은 다음에 수사해보니까 이거 기소를 못하겠네 이렇게 하는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 결론을 정해놓고. 그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검찰은 지금 황 의원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100% 기소한다. 하게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라는 의미는 이거 뭐 사법부의 사법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됐을 때, 네. 그 정상적으로 작동되는데 그 뭐 떳떳하고 당당하면 그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법 리스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사법 리스크가 아니죠. 사법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사법 시스템을 악용을 해서 기소란 내가 수사권도 가지고 있고 기소권도 갖고 있다. 내가 수사해서 내가 기소한다. 그래서 기소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 수사를 해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 리스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다각도로 진행되는데 지난 화요일에 검찰청 갔던 거는 성남 FC 의혹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좀 황당하다 이런 반응이 많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네. 이게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그 성남 FC의 이제 구단주도 겸하지 않습니까? 네네. 시장이자 성남 FC의 구단주인데 그 성남 FC의 기업들이 후원금을 낸 것이 있는데 뭐 두산이나 네이버 등등 해가지고 이제 후원금을 냈습니다. 이게 총 160억 냈는데 이 후원금을 대가성 후원금이다. 이 제3자 뇌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제 검찰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경남 FC도 STX로부터 5년간 200억을. 거기는 경상남도에서 운영하는 구단이죠? 네네. 네. 경남 FC라고 경상남도에서 운영하는 구단. 또 대구 FC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각각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았거든요. 유사한 방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가 인정된다면 이것을 그 검찰이 유죄로 판단한다면 지금 많은 지자체장들의 이런 그 구단주로 있는 그런 뭐 그 FC 등에 대해서 후원한 그 기업들 전부 처벌해야 되고 그때 후원받은 그 단체장들 전부 처벌해야 되거든요. 아 그러면 네, 황 의원님 말씀은 그러니까 지방 단체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오히려 촉진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오히려 네. 오히려 이제 적극적인 행정을 한 사례가 될 수 있겠죠. 네. 즉 그 이것이 두 개로 나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검찰은 이 대가성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왜 대가성이라고 주장하느냐? 이 기업들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후원을 한 기업들에게. 근데 어느 지자체든 기업을 유치할 때 일정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그렇게 편의를 제공해야 기업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적극 행정의 오히려 표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 관련 없는 성남 FC 후원과 그 다음에 성남시가 뭐 두산 네이버 등 기업들에게 여러 가지 그 행정상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적극 행정을 한 것이거든요. 이것을 근거도 없이 연결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녹사평역이요, 지하철 6호선. 네. 거기 시민 분향소를 다녀오셔서 뭐 여러 가지 소회가 있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아, 네. 네, 그 말씀이 좀 궁금합니다. 아, 제가 이제 녹사평역에 이제 합동 분향소가 있어서 네. 시민 분향소가 있어서 지난 주 일요일에 갔다 왔는데요. 물론 이제 유가족분들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유가족분들도 위로드려야 하고 또 제가 거기에서 피켓팅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네네. 이런 피켓팅을 하면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좀 더 명확하게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추모하시는 시민분들에게 그분들에게 이제 좀 함께 이제 더 많은 시민들이 더 한 번이라도 더 많은 시민들이 이제 그 추모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피켓팅을 한 것인데 그런 목적으로 그 분향소를 갔었는데 이제 제가 그 유족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유족들이 엄청난 그 분노와 슬픔을 제가 유족분들로부터 전해드렸거든요. 그러시겠죠. 네, 뭐 끔찍한 일을 당하셨으니까요. 네, 그런데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분노하시는 것은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고 한 번도 안 하고, 네. 우선 책임인 이상민 장관은 지금까지 그냥 계속 버티기로 놔두고 이런 것도 분노하고 있지만, 그 주변에 보면은 뭐 신자유연대인가 뭐 이게 이상한 그 단체가 그 주변에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아주 폐륜적인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네. 뭐 욕설 같은 걸 하나요? 예, 유가족들을 향해서 욕설을 하고, 뭐 유가족들이 무슨 행사하려고 그러면은 대형 스피커 틀어놓고 막 이 차마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아니, 황 의원님, 그런 경우에 이를테면 뭐 황 의원님도 뭐 형사에 대해서 잘 아시지만 그 업무방해잖아요. 그럼 업무방해죄도 있을 수 있고 또 모욕하면 모욕죄, 뭐 명예훼손 다 있고 이게 각각 형량도 뭐 징역 5년이야, 7년이야, 뭐 1년이야. 그래서 현행범 체포 대상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유족분들이 이제 고소 고발하시기도 하고 또 인권의 진정도 내고 뭐 이렇게 하시고는 계신데, 이 신자유연대 하는 보수단체가 아주 이게 법을 교묘히 이용해서 이게 형사처벌까지는 안 갈 수준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교묘하게 약 올리기 뭐 이런 건가 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안 되는데. 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여기도 이제 여기를 뭐 이렇게 어떤 지원해주고 뭐 또 법률가들이 있겠죠. 네.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갈 수 있게 하면서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거죠. 그래서 유가족들이 지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목적은 신자유 어쩌고 하는 분들이 이 소위 뭐 유튜브 통해서 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겠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신자유연대인가 하는 이 단체가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 그 양산 자택인가요? 네네. 거기 앞에 집회를 여기가 주도한 단체라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를 이제 극우 성향을 가진 그런 어떤 유튜버 이분이 여기 대표로 있고, 이거를 이제 유튜브로 이제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이제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가장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유족들인데, 그렇죠. 그분들이 2차, 3차 가해를 당한다면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 신자유연대인가 이 단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망을 경영히 피해가면서, 우리도 집회할 권리가 있지 않냐, 우리도 뭐 표현할 권리가 있지 않냐 이러면서 이제 법망을 경영히 피해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단호하고 과감한 조치를 한다면 해야 돼요, 마땅히. 그래서 예컨대 이제 이런 합동 분향소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바로 붙여가지고 거기서 집회 시위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못하게 해야죠. 그렇죠. 네. 이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아주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는 유족들이 2차, 3차 가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런 정도는 막아줘야죠. 네,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된다. 바로 해임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알겠습니다. 2차, 3차 가해나 계속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너무 무거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